안녕하십니까. 플랫폼 공급자 책임 반대라는 주제로 영상 제작을 맡게 된 5-2조의 경제통상학부 박세종입니다. 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공급자는 무엇이며 플랫폼 공급자의 책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기차를 타보신 적 있으실 텐데, 전통적으로 플랫폼이란 무언가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디지털 플랫폼, 즉 네이버, 쿠팡, 카카오 등과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디지털상에서 유기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매개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공급자라고 함은 우리에게 익숙한 디지털 플랫폼 자체를 운영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디지털 플랫폼을 중점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시장 구조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만이 존재했으나 플랫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제3의 시장 참여자인 플랫폼 공급자의 지위가 탄생하였습니다. PPT에 첨부해둔 사진을 예시로 들면 플랫폼 경제 시대에 들어서면서 소카와 같은 플랫폼들이 중개를 통해 전통적 시장의 역할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시장이 생성되면서 이전과 다른 방식의 정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원래는 정부가 자유시장의 공공정책을 위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느냐가 주된 논쟁거리였지만 플랫폼 시장의 경우 플랫폼 공급자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을 두고 플랫폼 공급자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약 3년 전 텔레그램이라는 SNS를 통해 일어났던 N번방 사건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텔레그램 이용자들 간에 이러한 범죄가 일어났다면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 공급자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은 얼마 전 일어났던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의 경우처럼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카카오톡, 카카오 택시 등이 모두 마비되어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며칠간 지속될 경우 카카오라는 기업은 얼마나 사회적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사례를 두고 시장 독과점 방지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일명 온풀법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의 법적 책임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플랫폼 공급자에게 책임을 온전히 전가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플랫폼 공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와 가치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합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사적 법률을 조장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부당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기업들이 다각도의 대응을 통해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플랫폼 공급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아닌 주체에게 일반적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적 검열을 조장하며 플랫폼 이용자에게까지 표현의 자유의 억압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플랫폼 내의 자유로운 비즈니스 활동은 혁신과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며 플랫폼은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플랫폼 공급자에 대한 여러 법안이 만들어지는 추세와 달리 현재 플랫폼에 대한 보편적 정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는 2010년 인터넷 매개업체를 인터넷망 제공 플랫폼 업체, 인터넷망 기반 인프라 업체, 인터넷 검색 엔진 및 포털 기반의 업체 등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한국소비자원은 다음 표와 같이 OECD의 분류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와 같이 과도하게 세분화하여 재분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관적 정의가 없고 복잡한 분류 체계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플랫폼은 자주 변합니다.
버디버디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1998년생이라 버디버디를 써본 경험은 없습니다. 버디버디는 많은 이용자를 가졌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메타가 새로운 형태의 소셜미디어를 구상 중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플랫폼은 굉장히 동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의 변동성이 큰 경우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인터넷 기반의 경제에서는 시장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규제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됩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경우 국내에서 발전하고 있는 소위 토종 플랫폼 기업의 발목을 잡아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PPT에 첨부된 표는 국내 검색 엔진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은 약 60%, 구글은 35% 정도인데 이미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을 이유로 단순히 규제하는 것은 혁신과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길입니다.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갑질 방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성장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서 N번방 사건을 간단히 언급하였는데 이 사건 이후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형 플랫폼 공급자들에게 디지털 성범죄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 기술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N번방 사건을 초래한 텔레그램은 해외에 법인을 두었기 때문에 해당 법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법안이 가져온 효과는 미미하였다는 것도 여러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미국의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맺은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 그리고 USMCA라고 불리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보면 디지털 무역에서 플랫폼 공급자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플랫폼 공급자는 플랫폼 내 정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부터 플랫폼 공급자의 책임을 덜어 플랫폼 내 교역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FTA 혹은 ETA를 체결하는 당사국들에게 유사한 규범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합니다. 또한 플랫폼의 특성상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경 없는 무역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WTO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WTO는 플랫폼을 무형의 디지털 서비스로 분류해 관세 및 무역이 아닌 서비스 교역으로 다루고 있어 비교적 최근 나타난 디지털 플랫폼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앞서 플랫폼 공급자 책임 탄성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럽의 DSA는 플랫폼 공급자의 책임을 제재하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근거로 볼 수 있지 않은가? 라고 반박을 하실 수 있는데 현재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파는 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플랫폼 공급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가파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을 의미하며 유럽의 상황은 가파와 경쟁하는 국내 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대입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공급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의무를 확장하게 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가파와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독과점 플랫폼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플랫폼 공급자에게 책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플랫폼 공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작용 등이 있기 때문에 책임 부여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해당 플랫폼 공급자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또 다른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자유경쟁의 시대에서 올바른 흐름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온풀법이 현재 국회에서 제정이 되지 않고 미미한 상태에 놓여져 있으며 반대로 플랫폼 자유규제 기구가 출범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비자 보호 및 구제, 건전한 플랫폼 시장 형성을 위해서 여러 법안을 제정했으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공급자에게 온전히 책임을 전가하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무역 원활화를 위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플랫폼 공급자 책임 반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